지난 2024년에 빌 게이츠는 대규모 전쟁과 새로운 팬데믹을 앞으로 세계가 직면할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당시 그는 미국 방송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국제 환경에 존재하는 불안 요인이 대규모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전쟁을 피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이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팬데믹을 피하더라도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난이 수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의 예언이 적중한 것일까? 지금 중동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팬데믹과 완전히 별개의 사건인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전쟁과 팬데믹은 서로 닮아 있다. 그 외형은 다르지만 사회에 작동하는 방식과 결과는 유사하다. 중동에서는 연일 포성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대한 사건이라는 점은 팬데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전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에서 작동하는 논리는 팬데믹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과 팬데믹은 결국 동일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등장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다시 집 안에 머물게 만드는 환경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상황은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에너지 충격과 관련된 사건이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수입 가스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독일과 헝가리 등 내륙 국가들은 외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산업 생산이 멈추고 정전 위험이 증가한다. 이 두 국가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러우전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면하고 결국 독일의 제조업은 무너졌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물론 제조업 기반도 무너진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급망과 중동에서 시작된 공급망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에너지 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향후 식량 가격과 비료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과거와 유사한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사용했던 정책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재택근무 확대가 추진될 수 있다. 이어서 여행 제한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필수 목적이 아니라면 이동을 줄이라는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라는 구호로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통제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만든다. 정부는 에너지 낭비를 이유로 시민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라고 연일 촉구한다.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확대하려 한다. 대체 에너지 확대 정책이 강하게 추진된다. 식량 체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배양육이나 새로운 형태의 식품 기술이 강조된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생산된 작물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소비 체계와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상황은 공식적인 봉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동과 소비가 제한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 전체의 행동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역사 속에서도 정부들은 위기를 이용해 통제를 정당화한 사례를 여러 번 보여주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이유가 제시되면 강한 제한도 수용한다는 사실이다.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고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었다. 통금 시간도 지정되었다. 현재 진행되는 변화 역시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에는 전염병이 아니라 에너지가 핵심 명분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지금 일어나는 에너지 위기 역시 모두 계산된 결과인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왔다. 전쟁은 사회의 이동과 생산을 다시 조정하는 계기가 된다. 세계 정부는 시민의 이동과 노동, 여행을 제한할 새로운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전쟁은 그러한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환경을 만든다. 연료 절약을 이유로 집에 머물라는 요구는 과거 팬데믹 시기의 요구와 유사하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 머물라는 요구와 그 형태가 같다. 위기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사회에 작동하는 논리는 유사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코로나 2.0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이유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동 제한과 에너지 위기가 결합되면 사회의 생활 양상은 다시 크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집안에 머무르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 세계 항공사들은 장거리 비행 노선 감축 정책에 들어갔다. 세계적 사건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며 등장한다. 우리는 4차 산업시대와 맞물려 등장하는 이 패턴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가령 재택근무 확대, 기본소득 논의, 각종 정부 지원금, 이동 제한 정책, 백신과 보건 정책 강화, 산업의 무인화, 사물 인터넷 상용화, 인공지능 확산, 디지털 화폐 보급 등과 같은 변화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공통된 방향으로 모인다. 바로 미래형 배급 사회의 시작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은 감소하고 남는 인력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 국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조건에서 세계 권력은 인구 규모 자체를 부담으로 인식하게 된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지출할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등장하는 정책이 인구 조절이다. 결국 여러 사건과 정책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된다. 모든 과정은 이념이 아닌 자본의 계산 속에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번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극심한 통제와 봉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위험한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